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평소에는 영어 공부법이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다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썸네일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저는 이번에 맥북을 샀습니다. 진짜 큰 마음 먹고 샀고요. 맥북을 살면서 정말 많이 알아보고 공부도 많이 하고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고 제가 또 스스로 맥북을 사는 기준에 대해서 나름 정했습니다. 그걸 알려드리면서 이제 곧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노트북을 구매하시는데 맥북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제 영상을 보시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시작한 지 이제 거의 3개월 이상이 좀 됐는데요. 유튜버 중에서 영상 쪽으로 좀 유명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용호수님을 좋아하는데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영상은 언어라고 하셨어요. 영상은 언어인데 그 언어를 전달함으로써 내 생각을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전달한다라고 생각을 저도 공감을 했었거든요.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하는 중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어서 너무 좋은데 이랬다가 안녕하세요, 주현입니다. 주현TV 구독해주신 분들이 500분이 넘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뭔가 조금 바뀌었죠? 영상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변화가 되면서 저도 스스로 좀 성장을 하고 영상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도 어떤 효과를 먹이면 더 좋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영상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영상학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컴퓨터 서양과 너무나도 영향관계가 있더라고요. 영상에서 어떠한 색 보정이나 음향 효과를 넣으면 넣을수록 버벅인다든지 아니면 처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영상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사양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유튜버를 하다 보니 영상을 하다 보니 영상학적이든 아니면 음향적이든 많은 관심사가 넓어지게 되면서 좀 많이 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재 2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한 컴퓨터를 가지고 영상 편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편집을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를 하나둘씩 먹기다 보니까 진짜 많이 버벅이면서 많이 튕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영상을 진짜 열심히 만들었는데 튕겨버리는 순간 나락에 빠지는 느낌이었었고 또 새롭게 만들려고 하면은 뭔가 그간의 고생들이 생각이 나서 조금 더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못 담은 영상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튕김이 없고 쉽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빠르게 어떠한 걸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끝에 이사를 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데스크탑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은 한계가 제가 집에서 작업을 하지 않으면은 영상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갈 경우에는 영상 편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딜레마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노트북을 하나 구매해야겠다. 노트북을 뭘 구매해야 할까 되게 많이 검색을 해봤는데요. 크게는 윈도우 그리고 맥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윈도우에서는 삼성, LG, HP, 그리고 델과 같은 그런 제조사가 있었고요. 맥에서는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가 있었습니다. 크게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는데 저는 대학교와 대학원 당시에 그램을 썼는데 정말로 잘 들고 다녔었고 가볍고 그리고 성능도 좋았기 때문에 교체하지 않고 대학교와 대학원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정말로 그램은 진짜 쓰면 쓸수록 좋았던 노트북인데 영상 작업을 하기에는 좀 약간 버벅였던 것 같아요. 삼성, LG, HP에서 나오는 모델은 보통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에 가격을 준다면은 정말 좋은 사양의 나름 문서 작업이나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좋은 노트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맥에서는 맥북 에어를 사시면은 대학 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정말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영상 쪽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윈도우 기반용 PC에서는 델 XPS를 사시는 게 좋고요. 맥북으로는 맥북 프로를 사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델 XPS 같은 경우에도 진짜 좋은 거는 거의 400만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거의 맥 프로와 가격으로 봤을 때는 누가 더 낫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가격을 나타냈었고 그만한 성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저는 집에 윈도우 기반용 데스크탑이 있기 때문에 맥을 사고 싶었고요. 맥을 알기 위해서 또 검색을 했습니다. 맥을 보면은 맥북에서는 현재 2019년 8월에서 보면은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가 있습니다. 원래는 맥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 맥이 단종이 됐어요. 3개의 카테고리가 있었다면은 2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많이 알아봤는데 맥북 에어에서 조금 업데이트를 하고 조금 업그레이드를 한다면은 맥과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고 맥에서도 조금 업그레이드 하면 맥북 프로와 좀 약간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어서 뭔가 이 제품 간의 모호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단종을 하면서 제품군을 만들었다고 저는 공부를 했었고요. 원래는 3개의 카테고리에 있던 맥북 에어, 맥북 프로에서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의 차이는 뭘까요? 우선
크기가 정말 차이가 납니다.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13인치밖에 없고요.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13인치와 15인치 이렇게 나눠집니다. 화면 밝기에서도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300니트의 밝기고요.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500니트까지 최대 밝기가 설정됩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 형광등이나 야외에서 노트북을 쓰게 된다면 보이고 보이지 않는 차이가 확실히 나타난다고 하는데, 제가 실제 애플 매장에 가서 확인해 봤을 때에는 매장 내에 있는 불빛만 봤을 때에도 이 두 제품 간의 차이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사양에 있어서 우선 맥북 에어는 에어란 말 그대로 가볍기 때문에 맥북 프로보다는 가볍게 쓸 수 있는 노트북이었고, 문서 작업이나 유튜브 시청 또는 웹서핑 하는 정도의 되게 가벼운 작업을 하기 위한 노트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영상 작업, 음향 작업 또는 그래픽 작업 또는 사진 작업, 이렇게 뭔가 전문 분야에 있는 작업을 하실 때 조금 더 높은 사양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진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로는 이제 iMac, iMac Pro, Mac Pro 이렇게 더 상위 단계의 컴퓨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집에서 컴퓨터를 쓰시거나 진짜 전문가들이 쓰시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맥을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거는 크게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맥은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본 사양이 증가하고 업그레이드 했을 때 사양이 증가합니다. 맥북 에어에서의 기본 사양과 맥북 프로의 기본 사양이 다르고, 거기서 더 업그레이드 시켰을 때 그 차이는 더 다르다고 할 수 있죠. 맥북 프로가 있고 또 맥이라는 컴퓨터가 있듯이 크기가 달라지면서 그 기본적인 사양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능이 낮은 컴퓨터에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해도 그보다 성능이 높은 컴퓨터를 따라잡거나 높은 단계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공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맥북 에어에 가장 풀 옵션을 붙여도 맥북 프로의 성능을 넘을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맥북 프로에 정말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성능을 높였을 때 맥 프로보다는 성능이 높을 수 없다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실제 매장에 가서 물어봤을 때에도 맥에 있어서는 크기가 정말로 성능과 비례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매와 관련된 내용인데, 애플 매장,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하시는 것과 티몬 또는 쿠팡에서 또 맥북을 사실 수가 있어요.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은 아마 티몬과 쿠팡에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저렴하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애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출시일부터 90일까지는 무상으로 기술 지원 같은 걸 받을 수가 있대요. 쿠팡이나 티몬에서는 이미 물건을 많이 사놓은 상태에서 같이 재파는 거기 때문에 출시는 되고 나서 물건 사시는 거예요. 쿠팡에서 또는 티몬에서 물건을 구매했다면은 그러한 물건들은 이미 제품이 출시한 이후부터 90일 이내가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제품을 샀다고 해도 무상으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날짜가 90일이 아니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싶으시다면 홈페이지나 실제 매장에 가셔서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구입하실 예정이시라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무상 지원 같은 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싸게 티몬이나 또는 쿠팡에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북에 대해서 나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각각 맥북의 종류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차이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그럼 컴퓨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맥북 에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북 에어는 총 두 가지 라인업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두 라인업을 보면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저장 공간이 128이냐 256이냐 차이인데, 맥북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지만 사용자의 기호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왼쪽 제품을 SSD만 업그레이드를 한다면은 오른쪽에 있는 제품과 똑같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 둘 차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최소로 가장 싸게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 같아요. 두 제품과는 정말로 다른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제품 모두 CPU는 i5 그리고 8GB 램, 썬더볼트 단자 2개, 이렇게 모든 공통점은 똑같고요. 그냥 단순히 저장 장치만 조금 더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맥북 에어를 정말 구매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맥이라는 OS는 정말 윈도우와는 호환성이 정말 안 좋지만 맥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대학생의 목적에 맞게는 맥북 에어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윈도우와 MS 그리고 인터넷 강의와 같은 그런 기본적인 플랫폼에는 맞지 않으니까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맥북 프로를 보겠습니다.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13형, 15형이 나눠져 있습니다. 13형이 같은 경우에는 3가지 라인업이 있고요. 각 라인업마다 공통적으로는 CPU가 i5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두 제품은 1.4GHz인 반면 오른쪽에 있는 제품은 2.4GHz입니다. 세 제품군 모두 8GB 램이고요. 그래픽카드의 경우에는 왼쪽 두 제품은 645, 오른쪽 제품은 655, 램은 세 제품 모두 8GB, 저장 공간은 128, 256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썬더볼트 단자가 왼쪽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포트가 2개밖에 없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4개가 있습니다. 이게 맥북을 쓰시는 분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게 썬더볼트 단자가 C타입인데 이 개수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개수가 많은 오른쪽 타입을 사시는 게 13형 사시는 데 있어서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5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형을 보면은 두 라인업으로 나왔는데 왼쪽 제품 같은 경우에는 i7 프로세서고요. 오른쪽 제품 같은 경우는 i9입니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도 왼쪽에는 라디온 프로 555X, 오른쪽은 라디온 프로 560X,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램은 둘 다 16GB 램으로 나와 있고요. 저장 공간이 왼쪽 제품 같은 경우에는 256, 오른쪽은 512 이 차이가 있었고, 썬더볼트 단자는 둘 다 똑같이 4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픽과 CPU가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때까지 나온 맥북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 13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CPU가 i5고 램이 8GB입니다. 그보다 더 상향시킬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i5 램에서는 최소 8GB 램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맥북 프로 15형을 넘어오면서 i7 그리고 i9으로 CPU가 업그레이드 됐을 때에는 적어도 16GB 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 제품에서 CPU를 i9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저장 공간을 512GB로 올렸을 때 오른쪽 제품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서 빠진 게 그래픽카드는 업그레이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픽카드에 대해서 제가 직원분께 여쭤봤을 때에는 영상학적으로 그리고 사진 작업을 할 때 그래픽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 경우에만 업그레이드를 하지, 굳이 일반 사람이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 업그레이드 하지 않았는데요. 왼쪽 제품을 이렇게 CPU와 저장 장치를 업그레이드 했을 때 오른쪽 제품보다 더 높은 가격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픽 카드도 업그레이드를 하게 된다면은 아마 더 높은 가격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왼쪽 제품을 가지고 업그레이드 할 바에는 차라리 오른쪽 제품을 바로 사시는 게 맥북 프로 15형을 사시는 데 있어서 더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맥북 프로가 어떠한 프로그램에서 더 향상이 됐는지는 홈페이지 가면은 알 수 있으니까 이거를 참고하셔가지고 나에게 맞는 맥북 프로의 사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쯤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끝내면 더 재미가 없으니까 한눈에 보기로 맥북 에어, 맥북 프로, 그리고 아이맥, 맥 프로까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북 에어, 맥북 프로 13형에 대해서 비교를 하자면은 두 제품군 모두 13인치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요.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코어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맥북 에어를 아무리 높인다고 해도 맥북 프로를 넘어갈 수 없는 거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높였을 때 16GB로 동일하게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정말 맥북 에어의 가장 큰 장점이 나옵니다. 맥북 에어는 최대 시간 12시간 정도 쓸 수가 있는데요. 실제 유튜버 분들이나 맥북 에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봤을 때에도 영상을 보거나 문서 작업을 했을 때 12시간 가까이 쓴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배터리에 있어서는 정말로 맥북 프로보다는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고사양이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가 더 많았었고, 그에 따라서 사용하는 시간이 맥북 에어보다는 작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패드를 단순히 키보드와 마우스가 쓸 수 있게 사용하시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높은 사양의 작업을 하실 때에는 맥북 프로로 넘어오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 13형, 맥북 프로 15형을 봤을 때에는 가장 큰 차이는 디스플레이 크기고요.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비슷한데, 어쨌든 맥의 크기가 커지면서 가장 높일 수 있는 코어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맥북 프로 15형과 아이맥 21.5형, 아이맥 27형을 봤을 때에는 우선 화면의 크기가 커지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최대 메모리도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커질수록 더 좋은 사양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인텔 i9 8코어로 할 수 있었지만 아이맥 21형 같은 경우에는 새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i7 6코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맥북 프로 15형, 아이맥 27형, 그리고 아이맥 프로를 비교했을 때에는 화면의 크기, 그리고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코어 수, 그리고 최대 메모리가 정말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맥의 경우 크기가 커질수록 높일 수 있는 업그레이드의 한계치가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구매를 하실 때 내가 필요로 하는 목적이 뭔지, 내가 어떤 용도로 컴퓨터를 사고 싶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좀 약간의 비교만 하신다면은 맥을 사시는 데 있어서 정말로 지장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노트북을 사는 데 있어서 제가 알아본 걸 바탕으로 맥북 에어, 맥북 프로 그리고 맥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뭔가 노트북을 구매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공감이 가시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